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이번에 제가 저희 손님께 사드린 집인데요. 이 집은 조그만 빌더가 지은 집인데 새 집입니다. 지금 2020년에 완공이 됐고요. 저희가 작년에 계약을 해서 12월 달에 계약을 해서 이번 3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개인 빌더가 지은 집은 큰 빌더가 지은 집과 어떻게 다르며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새로 부동산을 시작하시는 분들과 고객분들에게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인포메이션을 드리고자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큰 빌더들이 지은 집들은 일단 우리가 볼 때는 믿을만 하고 또 그 레이아웃이 보편적이어서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는 게 그 큰 특징이고요. 개인 빌더가 짓는 집들은 일단은 자기가 카스텀 레이아웃을 해가지고 구조상이나 머티리얼이나 우리가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그런 것을 특별히 선택할 수 있다는, 여러 종류의 선택성이 있다는 것이 개인 빌더가 지은 집의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집은 건평이 5,000 스퀘어피트고요. 대지가 6,000이 조금 넘는 그런 집인데요. 지금 여기 개인 빌더가 지었기 때문에 레이아웃에서 플러스가 조금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게 소비자가 좋은가, 소비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디자인 아이템을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이 벽 같은 것도 이렇게 물결 무늬 같은 것을 몰딩을 따로 넣었고요. 장식을 따로 넣었고, 그 다음에 파이어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저거는 굉장히 팬시한 일렉트리컬 파이어플레이스예요. 회사에서 짓는 집들 같은 경우는 1층에 방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우리가 부모님, 연세 드신 부모님들께서 2층에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1층에서 또 따로 한적하게 사실 수 있게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놓고요. 지금 이 방 안에서 화장실 3피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여기서 생활하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는 포멀 다이닝 룸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벽에 장식벽이 돼 있고요.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현대적인 샹들리아인데, 이런 작은 빌더들은 이런 세세한 것까지 저희들한테 그냥 포함시켜서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리빙룸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 또 파이어플레이스가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런 디자인 아이템들, 우리가 쇼홈에 가면은 이거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고 써 있는 것들이 여기는 다 포함이 돼 있어서 따로 돈이 들지 않아도 얘네들이 예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쿼츠예요. 지금 이거는 그라나이트 카운터탑보다도 훨씬 더 고급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쿼츠 카운터탑인데요. 보통 회사에서 만드는 조그만 사이즈보다 여기는 굉장히 크게 만든 것이, 요즘에는 파리, 지금은 코비드 때문에 파리를 잘 하지는 않지만은 이 여러 사람이 여기서는 서서 칵테일 파티 같은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개인 빌더들은 통짜로 이렇게 큰 쿼츠를 여기다 탁 얹어 넣는 경향이 있어요. 키친 하나가 뒤에 숨어 있는데 그 키친은 뭐라 그러냐면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스파이스 키친, 아니면 또 다른 말로는 워키친이라 그래요. 그래서 스파이스라는 거는 양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양념을 많이 쓰는 그런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리는, 냄새나는 요리는 저쪽에 가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스파이스 키친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더들, 보통 스몰 빌더들이 짓는 집들은 꼭 스파이스 키친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꼭 인스펙터를 고용할 것을 저는 손님들한테 권해드립니다. 큰 회사에서 지은 집들은 안 해도 되지만 개인 빌더들은 저희가 그 빌더가 얼마나 성실히 이거를 지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워크슬루를 하기 전에 저는 꼭 인스펙션을 시키는데, 조건 해제를 하기 전에 제가 워크슬루를 같이 했어요. 인스펙션을 하고 나서 또 저희가 한 번 더 와서 빌더하고 같이 다니면서 방마다 처음 전체를 다 둘러다니면서 이렇게 하자가 있는 곳은 저희가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인스펙션을 하시는 분들은 큰 아이템만 잡아내요. 가령 뭐 스트럭처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붕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인슐레이션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그런 거를 많이 잡아내시는데, 저희들은 워크스루를 하면서 미관상 또 조그만 하자라도 저희 육안으로 이거를 확인해서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 놓으면은
저희가 컴플리션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잔금 처리를 하기 전에 이 빌더들이 이거를 고쳐놔야 돼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새 집으로 들어가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조그만 흠이나 점이나 뭐 이런 거를 없이 한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많이 붙였어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런 그라우팅 같은 거 요런 게 조금 미비하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화살표를 올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잘 안 보이는 부분, 이렇게 찬장 밑에 보면은 이런 그라우팅이 살짝 이렇게 덜 발라진 부분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이거를 하자 보수를 하라 하고 이렇게 다 붙여놨습니다. 요 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사이에 문틈이 마감이 잘 되어 있나 그걸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을 열어보고 또 문을 닫아보고 해가지고 여기에 틈이 없나. 왜냐하면 그렇게 만약에 틈이 있다 이러면 문이 이렇게 어긋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이 블라인드 같은 경우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봐서 블라인드에 무슨 하자가 없나. 왜냐하면 이런 거는 저희가 입주를 하고 나면은 빌더들이, 이게 작은 빌더들은 그냥 고쳐달라 그래도 안 고쳐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육안으로 다 이걸 고쳤나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계단 밑에 이게 라이트닝이 있어서 밤에도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나무로 다 해놨잖아요. 요거를 나무로 하는 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폴리곤이나 팍스리치 홈 같은 경우는 요런 거 나무로 한 거에 한 계단씩 돈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요렇게 미리 해놓은 거는 큰 세이빙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2층에 왔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랜딩 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랜딩 스페이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을 크게 만든다고 너무 이쪽으로 오거나 그냥 숨 쉴 틈이 없으면은 2층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근데 이 집은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여기서 오버루킹, 리빙룸이 지금 탑 투 바름, 그래서 너무 시원하게 빠져 있고요. 아주 대저택이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저희가 마스터 베드룸으로 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벽면이 아주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저 천장에는 지금 딤 라이트이 있어요. 이거는 밤에 요것만 켜놓고 주무셔도 될 것처럼 이렇게 딤 라이트이 아름답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가 있는데 마스터 베드룸에서 나가서 조그만 의자를 2개 놓고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작은 빌더들이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아주 최대한의 서비스가 아닌가, 그런 피처가 아닌가 저희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스몰 빌더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샤워 스톨, 지금 이거는 마사지 샤워예요. 그리고 레인 샤워도 있고 그 다음에 포러블 샤워도 있고 3 타입 샤워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베스터브인데 요새는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딱 붙여진 베스터브보다 이렇게 스탠딩 베스터브가 더 옛날식이죠. 근데 이런 게 요새는 스타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데도 보면은 워크슬로 할 때 이 비하인드가 틈이 생기지 않았나, 또 여기 카운터가 요 밑에 틈이 생기지 않았나. 그럴 때는 물이 흐르면은 밑으로 물이 오버플로잉이 됐을 때 물이 밑으로 들어가서 이 캐비넷이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워크슬로 할 때는 그런 거 일일이 다 보고요. 또 수도도 이렇게 켜보는 그런 거를 일일이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워크슬로를 할 때 창문을 일일이 다 열어봐요. 왜냐하면 어떤 때 보면 창문이 빡빡한 데가 있고 또 창문이 이렇게 기우뚱한 데가 있고 그런 게 조금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창문도 다 열어봅니다. 지금 저희가 또 잡아낸 것 중에 하나는 이 워크슬로 할 때 이렇게 조그만 점까지도 저희가 잡아냈고요. 이 도어는 딴 거는 다 힌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힌지가 미싱을 했어요. 그래서 볼 때 그냥 매 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그리고 여기 조금 보면은 네일이 하나 파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추럴한 거예요. 왜냐하면 캐나다는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네일이 파핑도 되고 1년이 있으면 이제 세틀먼트 크랙도 생기고 하는데, 우리는 새 집을 들어가니까 요런 거 저런 거 요런 거 약간 데미지 난 거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여기
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빌더들이 나중에 그 용역하시는 분들이 와서 다 이거를 고칩니다. 안수잇, 이거를 우리가 방 안에 있는 화장실을 안수잇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화려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큰 회사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집에다 이렇게 하면은 코스트가 너무 많이 가니까 이 사람들은 작은 빌더들은 한 집이나 두 집밖에 짓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화려한 것, 좋은 자재를 집어넣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바닥도 예쁜 타일이죠. 매칭 타일로 했습니다. 지하 미디어룸에 왔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프로젝터나 테레비를 저기다 놓고 여기에 큰 소파를 놓고 온 가족이 테레비를 보거나 아니면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그런 미디어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 싱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 프리지가 있어요. 자, 여기는 리갈 스윗이에요. 리갈 스윗은 뭐냐면 허가된 부엌이 있는 새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세퍼레이트 공간이라는 뜻인데 지금 도어도 세퍼레이트로 들어올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리빙룸이 있고 키친이 있고 방이 여기는 2개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시에서 허가를 받은 그러한 스윗입니다. 신규 주택을 사실 때는 기존 주택을 사실 때와 계약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 계약서 쓰실 때 굉장히 유념해야 될 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작은 빌더, 스몰 빌더들이 지은 집들은 첫 번째로 이 빌더가 라이센스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나,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파이널 오큐펀시 퍼밋에 기인한 그 워런티 회사에 등록이 돼 있나. 워런티는 저희가 파이널 오큐펀시 퍼밋 입주 허가를 받을 때부터 이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빌더는 이 파이널 오큐펀시 퍼밋을 조금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오큐펀시 퍼밋을 받은 즉시 비용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집에 오퍼를 받고 컴플리션 할 때까지 미루다가 그때 파이널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 안에 그 모든 조건을 다 써야지 저희가 바이어가 거기에 대해서 개런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컨트랙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보면은 워런티가 있나, 빌더 라이센스가 유효한가, 그 다음에 또 워크슬루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워크슬루를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잡은 모든 디피션시들을 고치지 않을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빌더하고 저희하고의 합의사항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가,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컨트랙에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신규 주택을 사실 때, 특히 스몰 빌더의 주택을 사실 때는 이 컨트랙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하나라도 더 짓고 가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고객님들 뿐이 아니고 새로 부동산을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어서 제가 선배 부동산으로서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